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오늘 토요일 낮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내가 건강해지는 필라테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물리치료사 최지혜님과 함께 필라테스가 갖는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최지혜님이 현역 물리치료사이시면서 필라테스를 필라테스를 크리에이터로서 필라테스를 알리시기도 하시고, 강저로서 학생들, 그러니까 필라테스 회원님들을 지도하시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최재님을 통해서 필라테스라는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필라테스를 좀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재활의 기본은 즐거운 행동이 생활 습관을 고치고 즐거운 행동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지진님과 함께 우리가 건강하고 보다 더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운동 필라테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제목은 내가 건강해지는 필라테스라고 뽑았고요. 우리 최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최재 선생님은 필라테스 하는 물리치료사고 람피티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 제가 보니까 아주 놀랍도록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최재 선생님께서 자기가 물리치료사이면서 필라테스를 같이 가르치는 역할까지 하시게 된 이유, 그리고 자기가 필라테스에서 느낀 점, 자기가 필라테스를 통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최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같이 보는 입장에서 우리 최재 선생님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필라테스를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제 최재 선생님께서 이제부터 진행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재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소개는 이제 최재 선생님 한번 더 소개하시죠. 본인 소개 본인이 더 하셔도 좋고요. 제가 이제 제 소개로 사진 2가지를 넣었는데요. 제가 이제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지는 10년 차 정도 됐는데, 이제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 투잡 직장인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필라테스 하는 물리치료사 람피티라는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 1년 정도 되었고요. 그 외의 활동으로 클래스 101이라는 교육 플랫폼에서 다이어트 체형 교정 필라테스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제가 이제 물리치료사인데 필라테스를 하게 된 이유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년 전쯤에 제가 이제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따고 병원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이제 중추신경계 뇌졸중, 내성마비 이런 편마비 환자분들 신경계 운동 치료를 2년 동안 진행하다가 3년 차 때 근골격 도수 치료로 옮겼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입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외래로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통증이 있어서 일단 결과적으로 통증이 생긴 상태에서 내원을 하시고, 내원을 하시면 이제 원장님들 진료를 보고 이제 저한테 처방하에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통증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통증에 대한 치료를 제가 했을 때 이제 재활이라는 거는 재활 훈련까지 원래 포함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입원 병원에 있을 때는 하루에 2-3번씩 만나고 일상생활이 통제가 좀 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외래 병원에서 도수 치료를 제가 시행할 때 찾아오셔야지만 제가 제한된 시간 안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통증 치료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통증만 가라앉으실 때 안 오신 거죠. 이제 나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많은 경험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예후가 재활 훈련이 트레이닝 되어야지 전체적으로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동적, 정적으로 이제 남이 해주는 치료만 받는 것보다 그렇게 제가 한계를 인식해서
그럼 재활 훈련을 하려면 통증의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 최지혜님께서는 물리치료사로서 병원에서 하셨던 치료가 어떻게 보면 환자들을 좀 더 수동적으로 만들고 전체적으로 환자분들이 치료하기보다는 너무 한 곳, 국소적인 면에 집중해서 치료하게 만드는 성격을 좀 띄어서 조금 더 전체적인 재활이나 뭐 치료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필라테스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셨단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은 좀 많이 세련돼졌는데 네. 운동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는데 네. 제가 처음에 이렇게 딱 근골격에서 도수치료 시작했을 때는 네. 이렇게 필라테스 뭐 이런 게 성행할 때도 아니었고 네. 도수치료 자체를 잘 모르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이렇게 막 통증 치료 있잖아요. 예. 수동적으로 치료사가 시행하는 치료 위주로 진행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재활 훈련을 시키려면 통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왜냐면 이제 재활 훈련을 시킨 이유가 재발, 2차 뭐 상해 예방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자세히 히스토리를 제가 치료를 하면서 여러 번 들어보니까 예. 그러니까 외상으로 다친 경우는 수동적으로 치료를 해도 원래 생활 습관이 바른 분들은 돌아오시는 경우가 좀 개인적으로 드물었고 네. 이제 뭐 생활습관이 바른 분 잘 돌아왔고. 그러니까 생활 습관은 원래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예. 외상으로 갑자기 다치신 분들 있잖아요. 예, 예. 뭐 교통사고라든지 예. 예. 그런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제가 뭐 수동적인 치료까지 시행해도 뭐 원래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돌아오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예. 이제 돌아오시는 분들을 봤더니 그 부위를 또 다쳐서 오시는 경우도 많고 뭐 허리가 아프면 목이 아프고 목 아프면 무릎 아프고 그 돌아오신다는 게 병원에 다시 아파서 재방문하시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찾아오신 거죠. 예. 그때 기억을 가지고.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생활 습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뭐 자다 일어나면 맨날 아프다. 치료받고 해도 괜찮았는데 반나절밖에 안 갔다. 예. 뭐 아니면은 제가 요즘에는 굉장히 뭐 골프 이런 거 많이 치니까 뭐 골프만 치면 아프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고 네. 아니면 앉아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났더니 아프다. 네. 다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통증을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고 근본 원인을 없애려면은 생활 습관의 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생활 습관 때문에 필라테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단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생활 습관 때문에 재활 훈련,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고, 네. 제가 운이 좀 좋았던 게 저희가 이제 교육적으로 굉장히 원장님이 밀어주시는 병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다 같이 새벽에 뭐 케이스 스터디도 하고 네. 교육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네. 해서 저희가 이제 운동에 대한 운동 도구도 많이 사주시고 지원을 막 해주시니까 재활 훈련 과정에서 자격증을 이제 제가 뭐 헬스 보디빌더 부문으로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이런 것도 따고 필라테스 따고 뭐 어렸을 때부터 수영도 엄마 아빠 따라서 좀 했었고 요가도 이제 제가 직접 헬스에서 운영하는 요가도 가보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이제 필라테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제 재활 과정에서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생활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호흡이 빠질 수가 없는데 왜냐면 호흡을 할 때 쓰는 중요한 근육목, 횡격막이라든지 그런 근육들이 자세 유지 근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재활을 할 때는 골반이나 허리 안정화를 되게 중요시 선택을 하는데 그 허리의 안정화에 복강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저희가 자세를 유지하거나 기능을 이제 뭐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자세 말고 움직일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바른 자세를 못하고 불균형이 찾아와서 호흡이 망가진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연관성을 생각을 했을 때 운동에서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호흡을 굉장히 강조하는 운동이 필라테스였거든요. 그래서 필라테스 호흡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처음에 가면은 호흡부터 배워요. 끝날 때도 호흡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가 재활과 호흡의 연관성은 높다고 생각을 해서 그 호흡의 중요성, 호흡을 하면서 필라테스 자체가 척추의 안정화, 뭐 몸통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어떤 뭐 근력 강화나 유연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균형을 맞추고 자기 몸과 기능을 조절하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재활로 좀 탁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필라테스를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필라테스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필라테스가 원칙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고 호흡에 대한 되게 여러 가지 강조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허리를 주로 진료하는 의사로서 허리의 부상을 방지하는 허리가 아프신 분들한테 맨 처음에 강조하는 게 배의 힘주기, 즉 호흡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허리나 대부분의 부상은 호흡이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활동을 하다가 부상이 찾아오게 되고요. 꼭 부상이 있는 입장이 아니라도 언제나 배 호흡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조절되면은 척추나 관절에 떨어지는 힘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법에 되게 관심이 많은 운동이어서 필라테스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자세 유지가 결국 되게 중요한데 보통 그러니까 척추라는 거는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허리에 떨어진 힘이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평소 기본 생활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가 허리의 안정성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필라테스 자체가 바른 자세가 어떤지 자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이 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운동 강의에도 설명드렸지만 사람이 재활에 필요한 건 근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협응력입니다. 결국 얼마나 협응력을 발휘해서 유닛으로 여러 가지 근육들이나 여러 가지 관절 부위가 우리가 동작을 할 때 전체가 하나의 유닛으로 움직이는 게 상당히 실질적으로 부상을 방지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단지 한두 개의 근육의 파워를 올리는 행동은 스포츠 활동에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활체육이나 우리가 건강한 재활을 위해서는 균형 조절 이런 식으로 협응력을 기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 최재님께서 운동 중에 필라테스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재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많이 놀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인 계속 말씀하시죠. 저거 질문 답변 드려야 될까요? 자, 제가 요정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필라테스 저도 받고 싶은데 다대일로 하면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1대1로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효과라는 거 자체가 개인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한다. 뭐 근력 강화나 이렇게 아프신 데가 없고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한다면 다대로 해도 어느 정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체형 교정이라든지 자기 개인 맞춤으로 뭐 통증을 컨트롤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1대1로 받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환자들을 진료본 경험으로 얘기를 하면요. 1대1로 배우시는 분들은 부상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다대일로 이렇게 어떤 운동이나 좀 충분히 익숙해져서 자기가 그 운동에 좀 익숙해져서 자기랑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땐 다대일로 해도 되는데요. 이게 운동을 초기 하는 경우에 이게 운동 능력이 다 너무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섞여 있게 되다 보면은 이게 부상을 입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저는 오히려 어느 정도 다대일로 하시려면은 비슷한 운동 능력 있는 사람들끼리 좀 모여서
하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은 환경에서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단체 운동을 하다가 다치신 분들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려고 운동하다 왜 다쳤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여러 명이 그룹 엑서사이즈를 하다 다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조금 운동 능력에서 다대일로 하시다가도 내가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지면서 억지로 따라가야 되는 힘겹게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면은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만 하기보다는 제가 그래서 진짜 필라테스를 하면서 얻은 경험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필라테스로 얻은 효과에 뭐 통증 완화, 체력 증진을 뽑은 거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레그레이즈 하는 동작인데 동작을 제가 넣었는데 저는 이제 상당히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직업적으로 운동을 뭐 시범도 많이 보이고 어느 정도 모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부의 압력이 세지는 동작에서 통증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로 이제 제가 레그레이즈 동작을 넣었는데 보통 이제 이 동작으로 아프다 하면은 보통 분들이 허리가 뭐 떠서 전방경사가 돼서 아프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치료하다 보니까 허리가 뜨지 않게끔 조절을 하는데도 통증이 계속 아팠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번도 못하고 이런 거는 아닌데 한 30회 정도 되면은 통증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다음 넘어가 보면은 척추 사진을 제가 넣었는데 제가 이 부분 누워서 하던 헬스장에서 이렇게 행잉으로 하던 이 부분이 똑같이 동일하게 아픈 거예요. 경험이. 예. 그래서 제가 그래도 치료사고 기능을 해결하는 사람인데 네. 뭐 일상생활의 지장은 받는 정도 아니지만 직업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아까 그 동작을 할 때 처음에는 아프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반복을 하면서 자세가 흐트러지고 바른 자세를 지키지 못한 자세 유지력이라고 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조절은 해도 그걸 유지해서 가져가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압력이 세지면서 제가 통증을 겪는다. 이렇게 제가 어떻게 보면은 가설을 세우고 네. 목표를 이제 30번이면 나는 레그레이즈를 이어서 100번 정도 할 때까지는 통증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목표를 정하고 이제 보시면은 제가 척추 사진을 넣었는데 이 척추 사진을 넣은 이유는 운동을 할 때 제가 자세가 좀 망가지는 것 같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른 어떤 정도의 커브가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넣었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아파서 이제 필라테스에서 골반 움직임 동작이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너무 짧게 넣었나? 그래서 골반, 이게 펠빅 클락이라는 동작인데 골반을 조절하고 움직이면서 골반의 중립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섰을 때 중력에 놓여서 섰을 때 이렇게 부하가 최대한 걸리지 않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자세를 바른 자세라고 하잖아요. 그걸 누워서 연습하는 거거든요. 중력이 좀 제거된 상태에서 골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니까 어떤 각도에서 압력이 세지는지 이런 거를 이제 경험해 보는 거죠. 일단 이 동작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해보면은요 허리 아픈 사람들한테
가장 짧은 시간 티칭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저희 골반 전경사를 조절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허리를 썼을 때, 그러니까 보통 그 일반인들이 어떠시냐면요, 허리가 아플 때 내가 골반을 써서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거북목, 몸이 앞으로 좀 쏠려 있고 골반 전경사가 있는 상태에서 허리 통증을 느끼시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골반 전경사를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지금 우리 람피티님께서 보여주신 이 영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게 압력이 적어지는 걸 몸으로 느낀다. 그러니까 아이디얼한 자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골반 전경사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내가 이 정도 운동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서 내가 골반에 떨어지는 힘을 줄일 수 있다. 내가 그냥 편안한 자세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람피님께서 보여주신 요 영상 그러니까 이 운동은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허리가 아프신 모든 분들이 좀 해보면서, 아, 내가 이거를 골반을 어떻게 돌렸을 때 내 허리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지를 한 번씩쯤은 찾아보시는 건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너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작으로 뭐 자기가 조절이 안 되는 부분도 알 수가 있고, 이게 중립만 인식하기보다는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이제 다른 자세로 갈 때도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호흡을 적용해서 좀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는 연습까지. 아, 그럼 이제 골반 전경사를 잡으면서 호흡 훈련까지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게 저는 좋다고.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지난번에 제가 강의 드린 거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호흡과 골반 전경사는 언제나 같이 노력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가 너무 나섰네요. 아니요, 저는 좋아요. 그래서 이 동작을 제가 주로 많이 해서 예시로 넣었고, 두 번째. 아, 이건 어디로 운동하는 거죠? 이거의 목적은 이게 일어나면서 이제 뭐 무게중심이라든지 균형이 바뀌는데 이제 상체 움직임이 많이 강조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은 척추가 이렇게 마디로 움직이는 거는 솔직히 한계가 있지만, 특별히 내가 조절이 안 되거나 버티지 못하거나 뭐 이렇게 움직임이 굳은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맨몸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기구, 저는 지금 탄력 밴드로 서포트를 넣은 건데, 이유는 이제 이게 안 되는 걸 하려다 보면 압력이 세지니까 제가 이게 서포트를 넣어서 압력을 좀 줄이는 도움을 받으면서 움직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제가 등 쪽에 움직임이 좀, 이거는 조금 잘해졌을 텐데, 이렇게 환자분들도 등 쪽에서 못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통째로 떨어지시거나. 예. 그래서 좀 허리의 움직임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흉추의 움직임이 더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흉추의 움직이는 그 레인지에서, 범위에서 계속 연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밴드를 이용한 운동들을 운동 전문가들이 되게 많이 권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이렇게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밴드를 써서 이렇게 연결해서 운동을 하면 이게 밸런스를 잡아주는, 그러니까 단순히 근력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고유 감각을 좀 늘려주는데, 고유 감각 훈련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람피티님이 보여주신 이 등을 동그랗게 많은, 그러니까 하부 요추의 전만을 완전히 소실시켜서 하부 요추의 전만, 후만을 만드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람피티님께서는 이게 불편하셨던 부분이 흉추와 요추의 정션 부분에 불편하셨던 거고, 방사통이나 디스크 자체에 압력이 가할 때 통증이 크게 일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추 전만을 완전히 없애는 운동을 하시는 거여서, 이게 모든 분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운동은
그러니까 운동은 언제나 그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는 거고, 우리 람피디님 아주 전문가시니까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 동작 자체는 람피디님이 불편하신 그러니까 흉추 쪽에는 상당히 좀 흉추에 가까운 쪽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부 요추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단련하시는 건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동작 다양한데 뭐 이 동작만 계속 반복했다는 소리는 아닌데, 필라테스 자체가 이제 다양한 동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목이랑 허리보다 등의 움직임이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는 제가 세분화된 조절을 처음에 이제 골반 움직임이라든지 호흡을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흉추 부분만 세분화해서 따로 연습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세분화해서 쓰는 일은 많지가 않으니까 전체적인 척추의 움직임을 체크를 하면서 연습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기는, 영상으로 자기의 모습을 찍어서 저처럼 이렇게 보시면은 저 옆에 전문가분이 없어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알고는 있으셔야 되잖아요. 바른 자세를 알고 영상으로 계속 체크를 하면서, 저도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세분화해서 연습을 하고, 그걸 또 합쳐서 연습을 해보고, 그 자세로 생활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걸 넣었습니다. 저도 환자분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운동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 위주로 운동을 선택해서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재활을 하셔서 안 아프기 위한 재활을 한다면은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신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제가 환자분한테 우리 람피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혜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운동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결국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운동을 그냥 거울처럼 복사해서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생활 습관에서 잘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재활 강의나 그런 것들 많이 드리면서 드리는 말씀은, 이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이해하고 그걸 생활 습관에 적용해 보려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준비해온 자료가 많아서요. 질문은 일단 강의 내용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한꺼번에 제가 답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문도 주셨는데, 혼자서 따라할 때 대처 방법, 제가 제시하는 대처 방법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통증이 생기면 동작을 중단한다. 이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일단 통증이 생겨도 무시하고 이렇게 해야지 낫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고, 왜냐면 통증이 사라지려고 운동을 하는데 통증이 더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잃어버리는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통증이 생기면 일단 동작을 멈추고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넘어가서 이게 왜 생기는 통증인지, 어디에 어떠한 통증인지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뒤에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다 하고 설명드릴까요? 그래서 이렇게 통증이, 제가 이 자세를 하는데 통증이 만약에 예시로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생겼는데 동작을 이제 멈추고 제가 뭐 생각을 해봤을 때 높은 확률로 체중이 실려있는 관절에 통증이 생긴 경우는 나쁜 쪽으로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관절에 무리를 준다? 그래서 이 동작에서 봤을 때 손목이 아프거나 팔꿈치 아프거나 허리 아프면 이상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통증이면은 피해야 되는 통증이고, 근데 간혹 가다가 대부분 그러지는 않으실 텐데, 이게 지금 한쪽이 자세를 유지하고 한쪽이 가동성을 띠잖아요. 그 자세에서
배에 힘이 들어간다든지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간다든지 체력이 약해서 이제 피로도를 느끼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러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하셔도 되고 이제 그건 통증이 아니라 이제 자연스럽게 오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이게 일단은 무슨 통증인지 뭐 신경적으로 뭐 신경이 눌리거나 이런 통증인지 근육통인지 뭐 이런 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네, 저도 잠깐 제가 파악하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요. 안피트 선생님 다 설명하신 건데 통증에 보통 크게 관절통, 신경통, 근육통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근육통은 대부분의 경우 근육의 과증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참으셔도 됩니다. 근육통은 어느 정도 견디고 하셔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관절통은 붓지 않고 시큰한 느낌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감수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신경통이 생기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시는 거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랑 상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말씀드리면은 관절통은 관절 연골이나 디스크에 어떤 과도한 압력이 가해질 때 생기게 되는데 그 연골이나 디스크 상태가 기 손상이 있는 상태면은 관절통이나 신경통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운동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절통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살짝 감수하셔도 되는데 그게 더 이상 커지시면 안 되고요. 근육통은 웬만한 정도의 근육통이면 다 감수하셔도 괜찮으시고요. 방사통, 신경통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하시고 보통 운동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람피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육 피로로 자세가 무너지면 이제 관절통이나 신경통이 올 가능성이 확 높아집니다. 그래서 근육통 자체는 참아지지만 기본 내가 설정하고 있던 자세가 무너지는 상황이 됐을 때는 운동 자체를 좀 강도를 낮춘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람피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운동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는다든지 해서 자기가 운동하고자 하는 기본 설정 자세에서 무너지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나 확인하면서 운동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정리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통증을 이제 파악을 했는데 이게 좀 오면 안 되는 관절통이다. 근데 이게 뭐 코어 강화시키려면 어떤 운동이든지 다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선택적으로. 네. 그래서 최대한 손해보는 게 없게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때 저희가 이제 자세를 변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이 운동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강박을 없애시고 이게 사실은 아까 전에서 뭐 영상을 찍거나 해서 체크를 했는데도 다시 했는데 조절이 안 되고 통증이 또 똑같이 생긴다는 거는 그 자세에서 수정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게 맞고 운동 자세를 자기가 어느 정도 안정성 있게 가져가게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코어 운동으로 많이 하시는 동작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네발기기 자세라고 이렇게 4개로 지지하는 자세에서 오른쪽 왼다리를 들어서 이제 4개의 중력에 대해서 4개의 지지면이 있었는데 2개를 제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균형에 노출이 되는 건데 그 밸런스를 이제 몸통이나 이렇게 골반으로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손목 통증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예시로 자세를 조금 더 낮춰서 뭐 팔꿈치를 플랭크 자세처럼 구부린 상태에서 실행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지금 한쪽으로만 체중을 실어서 통증이 발생을 했는데 양쪽 팔은 내리고 다리를 한쪽만 들었더니 없다. 이 정도까지는 컨트롤이 된다. 하면은 다리만 하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예시는 이거는 이제 누워서 어떻게 보면 이게 뒤집어 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세의 이름은 동작 이름은 다르게 저희가 표현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이제 밑에 지지를 해주는 거죠. 중력에 대해서 몸통을 지지를 해준 상태에서 안정성을 좀 확보받고
조절을 하니까 난이도가 쉽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진에는 폼롤러가 들어있거든요. 원형으로 이제 롤러처럼 굴러가는 재질의 소도구인데 이게 들어있는 사진을 제가 왜 넣었냐면은 이거는 손목 때문에 못하는데 이거는 너무 쉽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소도구라든지 다른 도구를 사용을 해서 이게 필라테스 장점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한 소도구들이 존재를 하고 기구도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자세를 변형하고 난이도도 조절할 수 있다. 제가 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보통 운동하거나 보면 저기 왼쪽 자세가 데드버그 자세인가요? 왼쪽이 이게 버드도. 버드도. 보통 환자분들 보면은 제가 그냥 환자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어떤 운동의 효과를 보려면은 자기가 능히 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운동들만 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자세 그러니까 그 자세를 취해서 유지하는 동안 균형 훈련을 하는 건데 이건 근력 운동이 아닌데 이 자세 유지 자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억지로 이 운동, 그러니까 자세를 만드는 것 자체가 유지가 아니라 만드는 것 자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이런 운동을 하면은 원래 운동이 기대하는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근력 운동이나 괜히 부상 위험만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환자분들한테 운동을 하신다면은 일단 기본 자세가 잘 나오는 동작 위주로, 그래서 버드독이 기본 자세가 안 되면은 그 유튜브에서 보고 방송에서 본 그 훌륭한 자세를 만들기보다는 좀 이렇게 지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운동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중력에 대한 반응을 거꾸로 뒤집어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힘을 적게 받는 옵션으로 운동하시는 방법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것도 맞으시고 아예 방법을 바꾸는 것도 예. 괜찮고 예. 이제 얘를 균형할 수 있게 자세를 변형시키는 것도 괜찮고 이제 두 가지를 병행하시면서 운동 전에 얘를 이제 사전 테스트로 한번 해보고 조절이 안 되는 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쉬운 거를 해서 효과를 이제 얘로 확인을 하셔도 되고. 예, 알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낮은 목표를 설정해서 그러니까 운동을 내가 목표로 하는 운동이 있고 그걸 끊어갈 수 있는 가운데 다리들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성취감을 이제 이거 좀 이제 되네 이런 느낌을 느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는데 이제 난이도 조절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한 거를 넣은 건데 이거는 이제 척추를 펴는 분절 동작인데 예를 들어서 요추에 이제 전만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동작 자체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커브가 소실되거나 선택적으로 이 동작을 수행을 할 때 예시로 이 자체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 등까지, 흉추까지만 미니로 이렇게 하프로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허리를 젖힌다기보다는 이게 여기서 호흡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중립을 엎드린 상태에서도 중립을 유지하는 거를 자세별로 이제 누워서만 하지 말고 엎드려서도 인식을 해보시고 거기서 윗분절에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넣었습니다. 이게 통증을 좀, 그러니까 아프면 어떤 식으로 줄여도 되는지, 그러니까 운동의 범위를 줄이고, 약간 중력을 거꾸로 뒤집었고, 이건 운동하고자 하는 범위를 좀 줄여서 부담을 줄인 예시를 들어주신 거죠? 네. 예. 이것도. 이제 혼자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필라테스 하면 좀 기구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센터에 가서 아까 질문하신 대로 다대로 하기도 하는데 그때 효과를 이제 많이 보려면은 근데 다대로 할 때 혼자 바꾸기는 조금 힘든데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목적으로 이게 고관절 앞쪽에 왼쪽 다리에 스트레칭이 액티브로 들어가잖아요. 수축 이완이. 그 다음에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쪽도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통증 없이 이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건데 이게 아까처럼 이제 지지 변적을 더 없애고 무릎 관절까지 더 포함을 했느냐 아니면
고관절만 줄였느냐 아니면 그다음에 바닥에서 매트에서 혼자 이런 식으로 네. 하셨느냐 아니면 무릎이 아프면 이렇게 수건, 서포트, 변형이나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다. 예시로 넣었습니다. 네. 이 예시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운동을 할 때 좀 전문가랑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게 비슷한 동작인데 되게 다양한 많은 변형이 있고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해부학적 구조가 다르고 불편한 데가 다른 거에 대해서 통증을 좀 적게 느끼면서 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어떤 게 불편하면은 운동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약간 느낌이 들었을 때 조금 덜 불편한, 조금 덜 아픈 다른 옵션을 찾아야 한다라는 이 평범한 진리를 아주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서는 객관적인 상태를 평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기가 느끼는 불편감이나 통증의 양상으로 판단하는 게 효율적인 경험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서는 이게 맞는 자세라고 해도 안 되는 경우에 통증이 바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해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목적 있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제가 그 최지혜 선생님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 영상을 보고 되게 저도 좀 따라해 보니까 많이 좀 편안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최지혜 선생님께 어떻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으로 기획을 하셔서 영상을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짧지만 이 영상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은 진짜 실제로 환자분이 허리 통증 환자분이 제가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도 처음에는 적용을 당연히 못 하시잖아요. 근데 병원에 많이 와도 일주일에 2번인데 집에서 조금 이제 연습을 해오시면 좋겠는데 부상의 위험에 자꾸 노출이 되고 까먹으시니까 저한테 이제 이렇게 좀 쉬운 거를 요구를 하셨어요. 영상으로 좀 공유를 해달라. 그래서 점심시간은 제가 이걸 찍어서 오후에 보내드리면서 탄생한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플레이를 할까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플레이하고 허리를 앞으로 네. 내밀지 않고 코로 숨 들이마시고 호흡부터 입으로 시작을 해요. 내쉬면서 네. 일단 호흡의 어깨의 중요성을 긴장을 인식을 풀어주세요. 시켜드리고 싶었고 숨 마시고 내쉴 때 어깨는 귀 밑으로 내려주시고 소리가 나가고 있네. 이 영상을 보니까 제가 좀 봤던 바로는 그러니까 척추를 언제나 지금 영상을 보면은 허리를 곧게 핀 자세에서 거의 모든 운동을 하고 호흡을 상당히 통제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어깨와 이런 식으로 어깨를 늘렸다 줄였다 목을 돌렸다 그러니까 축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결국 전체적인 견갑골 목 주변 그 근육들을 다 활용해서 전체적인 펴주는 효과, 그러니까 그 자세를 바로 해주는 효과를 되게 많이 노리고 있는 영상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은 앉아서 컨트롤을 하기가 쉽고 앉아서 생활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앉아서 하는 자세를 선택했고요. 이제 여기서 좀 안전하게 갑자기 목을 움직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안전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무리 없게 오게끔 시퀀스를 선택을 했고 이게 정적으로 막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범위라든지 그런 걸 자기가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로 저희 몸의 기능, 척추의 기능이라든지 어깨의 기능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 예. 지금은 뭘 하고 있는 영상이죠, 지금은? 지금은 코로 숨을 마시고 내쉴 때 팔을 벌리면서 날개뼈의 움직임과 등 근육 그리고 펼칠 때 이제 제가 복부를 인식하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펼칠 때 전만으로 저희가 나오는 경향이 많으니까 그 상황에서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 이거는
사실 이렇게 동그랗게 돌린다는 게 어깨 관절에서 이렇게 팔뼈랑 몸통이 계속 변형을 하면서 중심을 저희가 딱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컨트롤하는 의미에서 이 동작 자체의 어깨 주변부나 등 근육의 스트레칭이나 운동이 다 나오거든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운동이에요. 개인적으로. 네. 제가 오늘, 그러니까, 지혜님이랑, 지혜님이랑 강의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메시지는 이렇게, 그러니까, 지혜님이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언제나 자기 몸의 느낌을 계속 말씀을 하세요. 운동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필라테스를 하는 거라는 거는, 언제나 호흡을 생각하고, 내 몸이 어떤 느낌인지를 계속 느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많이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재활이나 운동에서는 이 점이 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스포츠 활동, 체육 활동에서는 그 성과 위주가 되게 중요한데 실질적인 재활이나 운동, 뭐 특히 필라테스 같은 운동에서는 이 내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잘 느낄 수 있는가가 실은 통증을 잘 조절하고 재활을 잘 해내는데 매우 중요한 운동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최지혜님께서 그런 얘기를 너무 강조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많은 분들이 자기 몸을 잘 느끼면서 어떤 체육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잘 전달됐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은 우리 많이 하는 걸로는 만보를 걷다 보면, 그러니까 만보를 목표로 삼고 걷다 보면 자기 몸의 느낌에서 몸에 무리가 오는 느낌이 느끼시면서 그걸 무시하고 성과 위주로 만보를 억지로 걸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누가 6,000보, 7,000보 정도가 적당하다 그랬으면은 내 몸에 드는 불편한 느낌, 불쾌한 느낌을 무시하고 6,000보, 7,000보를 걸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람마다 불편한 정도가 다르고 망가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어떤 게 편안한 느낌인지, 그런 것부터 편안한 동작부터 편안한 운동부터 차츰차츰 올려갈 수 있는 운동이 매우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습관이 우리 최지혜님이 말씀하신 습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느낌을 정리하면은 호흡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앉아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할 때도 호흡을 계속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모든 스포츠, 모든 체육 활동은 호흡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조차도 언제나 내가 배에 힘주고, 그걸 배에 힘주는 걸 호흡이라고 저는 설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나 호흡을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운동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테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활에 상당히 가까운, 그 치료 목적에 가장 가까운 운동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최지혜 선생님 강의를 듣고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서 협착증인데 필라테스가 괜찮냐 그런 질문 해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필라테스란 운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필라테스에 있는 호흡에 대한 개념, 필라테스에 있는 몸의 느낌을 강조하는 그 개념, 필라테스에서 언제나 중시하는 자세를 상당히 중시하는 필라테스이기 때문에 그 자세가 완전히 완성이 된 사람분들은 이제 가동성을 늘려서 유연성까지 욕심을 낼 수가 있는 건데, 기본 바른 자세가 잘 안 나오시는 분이 가동성에 욕심을 해서 척추 굴곡신전을 너무 과도하게 준다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건 되게 단계적이고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어떤 최고 스포츠 선수나 최고 선수들의 성과만을 타겟으로 운동을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운동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누구나 훌륭한 체육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필라테스는 아주 여러 가지 옵션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혜님 말씀 주셨는데, 이제 지혜님한테 제가 말씀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이요? 예. 네. 그래서 주제가 내가 건강해지는 필라테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 정리를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필라테스를 선택을 하신 거라면 보통 이제 어떤 뭐 근력 향상 이렇게 유연성 증가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생활 습관이 이런데 이런 점을 교정하고 싶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목표를 세우셔서 거기에 아까 난이도, 변형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잃어버리는 것은 없고 얻는 것이 많은 운동을 효과적으로 좀 선택을 하셔서 이게 시간 대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가 내는지 좀 성취감을 느껴야 사람이 저는 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성은 많은데 흥미가 없고 막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으면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서 좀 그런 흥미감을 느끼시려면은 어느 정도 내가 생활습관 교정에서 이걸 목표로 해서 뭐 자고 일어났을 때 통증이 생기는 거를 목표로 한다. 그럼 내가 필라테스를 주 몇 회 실행을 했는데 이 통증의 강도가 떨어진다거나 조금 더 편안해지는 느낌을 내가 느낀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가지고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람피티에서 그런 거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목 펴고 앉을 수 있는 운동법 그런 식으로 사무실 스트레칭 시리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잘 정리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활 습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로 의자에서 오리궁뎅이로 안 앉는 법 뭐 그러기 위한 운동들 그런 것들을 좀 추려가지고 해주시면 저도 좀 보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 네, 토요일 낮에 우리 귀한 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무조건 무엇을 하는 게 좋고요. 해서 아프면은 안 하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3원칙은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운동 전문가가 되실 수 있고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생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요일 날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최진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